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근무하고 있는 김상민입니다. 앞서 저희 배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제 심근경색 관련해서, 그리고 심근경색의 합병증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심근경색이 일단 급하게 응급 상황에서 빨리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후에 이제 치료하고 퇴원해서 외래에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뵐 때,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약이거든요. 그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 또 항혈소판제라는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심근경색에 치료할 때는 심장혈관이 어디가 턱하니 막히면 그걸 이제 저희가 급하게 물리적으로 열어드리거든요, 혈관을. 근데 거기다 그냥만 열면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그물망을 넣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금속 스텐트라고 그러는데, 스텐트를 넣고 나서 아무것도 약을 안 먹고 그냥 지내면은, 네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저기 들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내 몸 안에, 심장혈관 안에 금속이 들어간 건데, 그걸 그냥 두면은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막힙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이, 꼭 필요한 약이 이제 항혈소판제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 항혈소판제라는 약이 꼭 심근경색 환자한테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신 여러 청중분들께 소개해 드리실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약 드시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눈에 익은 약들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중풍이든 치료를 하셨으면은 아마 이런 약들이 하나씩 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아시는 게 항혈소판제가 있고 항응고제가 있는데 구별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이 약들이 뭐냐? 흔히들 뭐 피를 묽게 하는 약, 맑게 하는 약, 되게 혼돈스럽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을 이제 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피를 맑게 하는 약, 이럴 때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하는 약들 가지고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아스피린 같은 거는 가끔 어디서 구하셨는지 이따만한 약통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서 온 가족이 하나씩 이렇게 빼가지고 비타민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라는 약은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이 맞기는 맞습니다. 가끔 왜 뭐 상처가 예기치 않게 이렇게 피부에, 팔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시죠. 그러면은 조금 누르면은 시간 좀 지나면은 저절로 피가 멎죠. 그런 거를 이제 지혈 과정이라 그러는데, 사람한테는 지혈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 피가 계속 나겠죠. 피가 멈추지 않으면은 몸에 피가 모질라서 위험할 텐데 저절로 먹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혈관이 손상당해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손상된 부위에 피성분 중에 혈소판이라는 게 이렇게 먼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혈을 해주고, 그 혈소판이 붙은 부위에 여러 가지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엉겨 붙으면서 피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혈액응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피가 이제 안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상처난 부위가 재생이 되면서 1차적으로 지혈이 됐던 부위가 살로 덮이는, 정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게 지혈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물은 이 지혈 과정을 일부러 이 혈소판 응집을 막거나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가 되겠습니다. 이 혈소판이 들러붙는 걸 막는 약이 아스피린 같은 약이고, 혈소판이 붙은 데에다가 이제 섬유소나 이렇게 공고해주는 시멘트 바르듯이 이렇게 붙여주는 약이, 그걸 막는 약이 항응고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거를 못하면 피가 계속 나겠죠. 그러니까 묽게 하는 건 맞는데 그게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아마 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심장을 부분 이렇게 범위에 따라 피가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피가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혈관 안에 피떡이 생기면서 혈전이 이렇게 생기면 요 밑에 피가 안 가면서 이 부위가, 이 혈관이 먹여 살리는 부위가 막혀가 괴사가 되는 상황이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풍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머리에 가는 혈관에 이런 피떡이 날라와서 막히면 요 윗부분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머리가 망가지거든요. 그게 뇌경색, 중풍이 되겠습니다. 가끔 피가 안 가고 괴사가 되면 머리는 더 약해가지고 출혈도 잘 돼요. 피출혈도. 다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다리 혈관 어디가 막히면은 다리 밑으로 피가 안 가니까 썩거나 괴사가 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그렇고 통증이 생기고 뭐 요거는 이제 폐동맥인데 폐동맥 색전증도 되게 무섭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지혈 과정이 과도하거나 예기치 않게 더 심하게 생기면은 생기는 병들이 심근경색, 중풍, 뭐 하지동맥 협착, 색전증, 폐동맥 색전증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갑자기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 머리, 피를 공급을 못하게 하니까 그걸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는 그런 지혈 과정, 정상적인 지혈 과정이 아닌 과도한 응고 과정을 막아가지고 피가 안 막히게, 피가 안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약 드시다가 뭐 잇몸에 피가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 위장 출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일 흔한 거는 여기 심근경색 치료하시고서 항혈소판제 2개 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나는 부딪힌 것 같지도 않은데 온몸에 멍이 들고 그러신 분들 있죠. 요렇게 멍이 쉽게 들거나 정말 위급하게는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지혈 과정을 막는 그런 약을 특수한 상황이 아닌 너도 나도 뭐 내 아들도 내 손녀도 식탁 위에 비타민처럼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어도 되는 약인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는 누가 뭐 그거 먹으면은 오래 산대더라, 뭐 대장암을 막는데더라, 중풍을 막는데더라 해서 함부로 그냥 약국 가서 사 먹고 보조제처럼 이렇게 드시는 약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드시는 사람만 꼭 드셔야 되시는 분만 드셔야 되는 그런 잘 조율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혈전이 생겨서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악화되지 않게 하고 또는 그 약으로 인해서 출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쓰게 하는 중간자의 역할이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약은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분만 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한번 겪었던 분들, 협심증, 중풍,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다시 생기는 재발하거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이 이제 항혈소판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흔히들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뭐 혈관 질환들, 뇌경색 이런 것들은 항혈소판제가 필요하고 좀 겹치긴 하지만 그 외에 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뭐 또는 판막 때문에 생기는 뭐 그런 부정맥 때문에 생기는 중풍을 막을 때는 항응고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 항혈소판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힌 혈관 뚫으면 완치. 이런 얘기를 잘못된 오보죠. 일단 막힌 걸 뚫어놓으면 가슴이 안 아파져요. 와, 해결됐다. 이제 병원 안 가도 되겠네.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이제
다시 심근경색으로 정말 잘못하면 사망하거나, 처음에는 협심증으로 치료해서 아프기만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생겨가지고 심장의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숨차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금속망을 넣었을 때는 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으로 인한 이런 혈전증이 생기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너무 후회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2차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진행 예방 이런 걸 위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피를 물키는 항혈소판제의 복용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스텐트거든요. 이게 아까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집어넣고 풍선으로 넓히고 거기다 금속망을 집어넣어서 딱 유지를 시켜주는 굉장히 신기술이고요. 이게 실 때 도입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몇십 년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이 스텐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불과 20년이거든요. 2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심근경색 오시면 쓸 수 있는 약밖에 없으니까 다 심근경색 막힌 걸 못 들어가지고 심장 기능을 태반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겨우 살아나가시는 분도 있고 살아나갔더라도 일상생활에 복귀 못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빨리만 오시고 잘만 치료받으시면은 퇴원은 한 3, 4일 있다가 퇴원하시고 일상생활에 다 복귀하셔서 일도 하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오시는 거. 빨리 치료를 받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됐더라도 부명을 해가지고 지내시더라도 2차 예방을 위해서 요걸 잘 안 드시면은 40%는 갑자기 또 혈전이 생겨서 막힙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약을 잘 드시면 거의 유지가 잘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한 40%가 혈전이 생겨서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취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받으셨으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은 꼭 두 가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스텐트 넣고 난 직후에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빼 드시면 안 돼요. 이물 반응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저희가 아무래도 피 물키는 약이 하나도 멍도 잘 들고 잇몸에 피도 잘 나는데 두 개를 쓰면 부담스럽거든요. 더 출혈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정이 되면 이제 하나로 줄입니다. 하나로 줄이고는 평생은 하나로는 꼭 드셔야 돼요. 하나. 그 약이 뭐든 간에 하나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은 두 개, 1년 이후에는 하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제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아스피린, 크로피도그렐이라는 약, 요즘에 새로 나온 신약들. 그래서 요걸 조합을 해가지고 두 개를 드시다가 하나로 줄여가지고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요즘에는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치료, 이빨도 치료하시고, 수술 받는 경우도 많고,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검진인데 조기 위암이 발견됐다. 그리고 내시경을 떼어내야 되고, 어디 대장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발견됐다. 떼어내야 되고, 발치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해요. 그럼 피 물키는 약 먹고 있는데 피가 나면 어떡해?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그걸 담당하시는 이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늘 고민을 하세요. 이거 심장 때문에 약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치료하려면 약을 좀 끊었으면 좋겠고 늘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중요한지 수술 받아야 될 게 중요한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심장은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스피린 하나 정도는 유지하면서 이빨을 발치해도 물론 피는 조금 더 나지만 지혈하시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고 용종을 떼어내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하물며 배를 여는 수술을 해도 폐를
가슴을 여는 수술 해도 아스피린 하나 정도는 유지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아스피린 안 먹어도 되시는 분들은 끊어도 되는데 당연히 끊는 게 나은데 스텐트를 넣은 경우에는 안 끊고 하는 게 제일 좋더라라고 현재까지는 현재의 의학의 수준에서는 연구된 바는 하나는 유지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권고안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들이 사용되는 약이 바뀌고 그래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약을 먹으라 그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계속 기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아스피린 하나는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도 이게 왜냐하면 딜레마거든요. 출혈하면 출혈이 위험하니까. 근데 끊어버리면 심장이 위험하니까 늘 고민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스피린을 꼭 하나는 얘기를 먹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나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바로 설명을 못 해주실 수 있어요. 꼭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또는 소견서를 받아와라 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약을 끊자고 왜냐면 그 검사하시는 분이 약을 뭘 드시고 계신지 모를 수도 있고 심장 상태를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죠. 아무래도 심장 어떻게 치료했는지 소견서가 없으면 모르겠죠. 그러니까 꼭 심장 치료하고 계신 심장 선생님하고 얘기하셔서 소견서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일단 심장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중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피가 날 수 있는 검사나 치료를 할 때는 그거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꼭 내가 심장병이 있다, 협심증이 있고 스텐트를 넣었고 심장약을 먹고 있다라고 꼭 알리셔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시면 그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약 끊고 하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규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심장 질환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헐적 검사 시술 혹은 수술 계획이 있으면은 심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면은 뭐 경우에 따라는 조금 급하지 않으면 뭐 약을 지금 2개 먹고 있으면은 하나로 줄일 수 있을 때 1년 후로 미룰 수도 있고 응급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장 스텐트 치료를 했으면은 급하지 않은 내시경이나 이빨 스케일링 이런 것들은 스텐트 하고 나서 1년 후로 미루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스텐트 삽입하고 1년이 안 되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룰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뭐 암이 발견되었다. 근데 지금은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한데 미뤄가지고 혹시나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뭐 미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응급을 하게 되고 오늘 스텐트를 넣고 치료해서 잘 퇴원을 했는데 한 2달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디가 부러졌다. 그럴 때도 어쩔 수가 없이 수술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출혈 위험도가 높고 출혈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내에도 2개 중에 하나만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복잡하니까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끼리 상의를 하게 나는 심장 치료를 했다라고 전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통은 약을 끊고 할 수 있다. 스텐트 안 받으셨으면은 그냥 약물 치료하는 경우는 잠깐 끊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끊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 예방이 아니고 1차 예방인데요. 심장질환이 없는 분들, 단지 뭐 고지혈증만 있거나 뭐 혈압만 있거나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없고 그냥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식탁 위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약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관하셨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적으로 젊으시죠? 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2종류의 뭐 지질저하제까지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본인이 갑자기 걱정이 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나중에 중풍이나 뭐 협심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먹어보면 어떨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큰 연구들에서 뭐 당뇨인 분들,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것저것 위험도가 뭐 담배나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아스피린을 한번 일부러 투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는데 이것저것 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보다는 출혈 위험도가 올라가는 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일단 현재까지는 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아스피린을 먹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미국 기준인데요. 뭐 나이가 많은 분들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 출혈 위험이 높은 분들 아스피린을 무조건 주는 거는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렇게 권고안을 냈는데 혈압 치료하고 운동하고 아스피린 쓸지 말지를 고민하고 당뇨 치료하고 식이요법하고 담배 끊고 고지혈증 치료하고 이런 걸 많이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스피린은 꼭 필요한 사람만 쓰지 그냥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다. 아스피린 드십시오. 아스피린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고혈압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은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분한테는 약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만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말씀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그 항혈소판제는 특히 심혈관 질환 있는 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거에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진행 악화와 다시 재발하는 걸 막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약이고 훌륭한 약이지만 출혈경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잘 균형을 잡히게 치료해야 되는 약이라서 이 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 처방에 따라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